과학 1 3월 넷째 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역적 탐구 방법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은 가설 연역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이 옳은지를 검증하는 탐구를 설계해서 수행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가설을 올바르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변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이 분석한 변인을 토대로 해서 대조 실험을 수행했을 때 가장 정확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조 실험이라든지 변인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긴 했지만 여러분이 이미 그 방법은 알고 있는 거였고, 일상생활에서 이미 사용하는 방법들이었고, 단지 그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기만 하면 된다는 걸 여러분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변인에 대한 용어들이 조금 낯설었을 것 같고, 대조 실험에 대한 것도 낯설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복습을 해보면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연역적 탐구 방법의 사례인 레디의 자연 발생설 부정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대에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매우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무생물로부터 우연히 발생한다고 믿는 자연 발생설이 이제 지배적으로 사회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 발생설은 예를 들면 흙과 감자와 감자를 담는 포대가 있으면 거기서 쥐가 발생한다 라고 믿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터무니없지만 옛날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타당하고 경험적으로 올바른 지식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자연 발생설이 주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믿고 있었는데, 썩은 고기에서 구더기가 생겨나는 것도 그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썩은 고기를 어디에다가 두던지 간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구더기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구더기는 썩은 고기로부터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레디라는 사람이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에 대한 사진은 여러분이 쉽게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레디의 초상과 함께 나와 있죠. 그래서 유리병을 2개 준비해가지고 똑같은 고기 조각을 넣고, 이제 거기에 하나는 뚜껑을 열어놓고, 하나는 이제 우리 프린트에는 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양피지였습니다. 그래서 양피지를 이용해가지고 입구를 막아놨는데, 이 양피지는 공기는 통할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한 구멍들이 있는 헐거운 이제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지 않은 종이로 이렇게 덮어놓고, 하지만 이제 파리가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방치했더니 이제 고기에서 구더기가 발생한 건 뚜껑을 열어놓은 것만 그렇더라 라는 실험이었죠. 이 실험도 대조 실험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실험에서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조작 변인은 우리가 유리병의 입구를 천으로 막고 안 막고, 그렇죠. 천의 유무, 혹은 유리병의 개폐 여부,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적어줄 수 있을 거고, 통제 변이, 조작 변이 이제 우리가 효과를 알아보고 싶은 거,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가설의 효과를 알아보고 싶은 것이 이제 조작 변이라고 했었죠. 되게 말이 꼬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이 유리병의 입구를 막는지 안 막는지에 따라서 구더기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그러면 조작 변인이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종속 변인이 결과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구더기가 생기는지의 여부, 생성 여부는 뭐 구더기의 유무가 종속 변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천의 유무, 구더기 생성의 여부를 뺀 나머지의 변인들은 다 통제 변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고기의 종류와 크기도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병의 크기, 그 다음에 방치한 시간, 그 다음에 병을 보관한 장소 등등이 여기 통제 변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을 뺀 나머지 요인들은 다 통제 변인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인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겠죠.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숙달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사례는 파스테르의 예방접종 효과 연구인데요. 예방접종이라는 건 우리가 백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파스테르가 직면한 문제 상황은 탄저균에 의해서 가축의 탄저병이 이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가축이 죽어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파스테르는 약화된 탄저균, 약화시킨 탄저균이란 말은 탄저균을 이렇게 조각냈다는 거예요. 백신을 만들 때 이렇게 균이나 바이러스의 무력화된, 그러니까 감염력이 떨어진 조각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잠깐 화면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백신이 이제 확대돼서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뭐 현미경을 본다고 해서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예방하고 싶은 병균들의 특정 부위들을 이제 조각내가지고 이걸 이제 백신의 성분에다가 넣어주면 이건 이제 병원체들의 부스러기이기 때문에 실제 감염력은 없지만 이 조각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면역세포들이 이 조각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이 조각과 비슷한 병원체가 이 다음에 침입을 했을 때 빠르게 대응해서 병원체를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면역이 생겼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지만 파스테르가 실험하던 당시에는 이 효과를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백신의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화시킨 탄저균, 즉 백신을 건강한 가축에 주사한 후에 탄저병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50마리의 건강한 양을 2개의 집단 AB로 나누고 그 다음에 25마리에는 A 집단이라고 명칭을 지어주고 여기에는 백신을 주사하였고 B 집단에는 백신을 주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궁금한 건, 파스테르가 궁금했던 건 백신의 효과가 궁금한 거죠. 그죠? 그럼 백신을 처리한 건 실험군이 될까요? 대조군이 될까요? 선생님이 지난번 수업에서 궁금한 걸 처리한 게 실험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험군이 되겠죠. 대신에 백신을 안 맞더라도 살아남는 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양이 죽었을 때
아니 살아남았을 때 백신 때문에 살아남은 건지 그냥도 살아남는 건지 이 효과를 대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B집단이라는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대조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주사 후 며칠이 지나고 탄저균을 각 집단에 주사하였다. 진짜 여기서 주사한 탄저균은 정말 감염력이 있는, 써놓을게요. 감염력이 있는 탄저균을 주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A집단은 모두 건강하게 살아남았는데 B집단은 모두 탄저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거죠. 매우 실험 결과가 극단적이네요. 그래서 백신을 주사하게 되면 이제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고, B집단 경우에는 백신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B집단에 있는 양의 면역세포들은 탄저병이라는 세균을 처음 만났고 학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사하자마자 바로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가설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파스테르가 가정한 것은 무엇이죠? 백신을 맞으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이때 백신을 말 안 썼으니까 약화된 탄저균, 즉 백신을 주사하면 탄저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않을까?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나요? 이렇게 의문문으로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않을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라는 형태로 가설을 써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예에서의 실험군을 찾아봅시다. 이 예시에서의 실험군은 아까 말했듯이 A집단이겠죠? 우리가 궁금한 것, 백신의 효과가 궁금한 거니까 백신을 처리한 A집단이 실험군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A집단과 똑같은 조건이지만 백신 처리만 하지 않은 B집단이 대조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독립변인 중에서 우리가 조작해준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백신을 처리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실험군하고 대조군에서 차이가 나는 게 조작변이겠죠. 백신의 주사 여부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종속변인이 될 텐데, 결과에 해당하는 거. 백신 주사 여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나요? 탄저병에 걸렸는지, 감염 여부, 혹은 가동 여부라고 쓰면 되겠네요. 나머지 것들은 다 통제 변이이겠네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일정하게 해준 것은 무엇이죠? 일단 이 두 집단은 25마리, B집단도 25마리였겠죠. 50마리를 준비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실험 대상의 수도 똑같고, A집단과 B집단 모두 동물의 종류도 똑같죠. 양으로, 그지? 동물의 종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단에게 동일한 먹이를 줘야 백신 때문에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혼동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먹이도 똑같아야 될 거고, 서식지도 똑같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백신을 주사를 A집단에만 했지만, 여기 보면 주사 후 며칠이 지나 탄저균을 각 집단에 주사하였다고 했잖아요. 이때 주사하는 탄저균의 양은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탄저균의 주사량도 같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등등 더 찾으려면 더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을 뺀 나머지 요인들은 통제 변인으로 모두 일정하게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지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령이 생기겠죠. 우선은 여기 있는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을 먼저 찾아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통제 변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런 변인들을 구분하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을 구별할 때는 이 실험에서 검증하려고 하는 가설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설에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 탄저균, 백신 주사 여부, 조작 변인 들어가 있고, 탄저병의 감염 여부, 탄저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 종속 변인이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가설을 써주면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여러분이 이해하기에도 굉장히 간단한 실험입니다. 에이크만의 각기병 연구인데요. 각기병은 비타민 B1의 결핍으로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무기력증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무기력증이 좀 의심이 된다면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이크만은 군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그러니까 의사인데 군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닭장에서 기르던 닭이 사람의 각기병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한 것을 관찰했습니다. 의사니까 이런 게 보였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병든 닭처럼 존다. 이런 말 있죠. 꾸벅꾸벅 조는 사람한테 병든 닭 같다고 하는데 그 닭이 걸린 병이 각기병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찰을 하고 그냥 관찰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닭들이 멀쩡해진 거예요. 이렇게 영양소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병들은 그 결핍된 영양소를 채워주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이 먹이를 주는 병사가 중간에 한번 바뀝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먹이를 주는 병사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바뀐 병사가 백미를 전에는 줬었는데 새로운 병사는 현미를 먹이로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각기병 치료에 현미가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먹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에이크만은 실험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기병에 걸린 닭을 모아요. 그래서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A 집단에는 이전처럼 백미를 먹이고 B 집단에는 새로운 병사가 먹였던 것처럼 현미를 먹입니다. 그래서 에이크만은 실험을 한 후에 현미를 먹인 B 집단에서만 각기병의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설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여기 보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먹이가 백미에서 현미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면은 현미에 뭔가 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가설을 뭐라고 생겼을까요? 이 현미 안에는 각기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써볼게요. 그래서 현미에는 백미에는 각기병을 완화시키는 영양소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쓰면 너무 길죠. 다시 고칠게요. 현미는 각기병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실험군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궁금한 건 현미의 효과죠. 그죠? 그러면
현미를 준 게 실험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A 집단에는 백미를 먹였어요. B 집단에 현미를 먹였죠. 그래서 실험군이 B 집단이 됩니다. 그러면 대조군은 A 집단이 되고 기존에 먹던 먹이를 계속 먹었던 백미를 먹는 집단이 되겠죠. 그러면 조작 변이는 뭘 조작한 거죠? 우리가 이 실험에서? 그렇죠. 먹이를 조작한 거죠. 현미, 백미로 해가지고 먹이를 조작한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종속 변인으로 각기병의 여부, 각기병에 걸렸는지의 여부, 각기병 증상의 여부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무튼 의미만 통하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는 통제 변이이겠네요. 그러면 닭의 종류, 그다음에 닭의 서식지, 닭에게 제공하는 물, 그 밖에 환경 등등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과 정리 및 해석.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결과 정리 및 해석, 그러니까 결과 해석하고 결론 도출하고 굉장히 혼동하기 쉽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결과 정리의 특징은 뭐였나요? 이 결과 정리의 특징은 꼭 실험의 결과에 해당하는 데이터, 실험이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것만 딱 써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어디 부분을 찾으면 될까요? 위에 예시에서 이 글에서 실험의 결과에 해당하는 건 마지막에 나오죠. 여기 보면 B 집단에서만 각기병의 증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관찰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실험 데이터가 되는 거죠. 각기병 증상이 사라짐. 이렇게. 그러면 결론 도출. 결론 도출은 결과 해석하고 달라요. 실험의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 도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죠. 항상 뭐하고 관련지어서 가설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설을 판단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설을 판단해주면 됩니다. 가설. 현미는 각기병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가설이었죠. 그러면 이 실험의 결과로 봤을 때 이 가설은 맞는 가설이었나요? 틀린 가설인가요? B집단은 현미를 준 집단이었고 현미를 줬더니 B집단에서 각기병의 증상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죠? 그럼 가설이 맞은 게 되겠죠? 그래서 가설이 맞았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이 의미는 현미에는 각기병을 완화시키는 물질이 들어있다.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서술을 해준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가설이 맞았다라고 판단 내린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결론 도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지금 이제 한번 선생님과 함께 해보면서 가설 연역법의 연습을 해본 건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설 연역법, 그 안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찾고 그 외에 통제변인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결과 해석과 결론 도출을 구분할 수 있는지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수업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